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LH를 통해 사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미분양 급증에 따른 건설사 부도와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다급한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LH도 빚더미인데 그럴 여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정부 매입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분양 주택, 분양이 안 된 주택을 정부가 사준다.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지금 미분양 상황이 심각합니까? 그렇죠. 지금 미분양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주택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예. 시중의 기존 주택의 거래 가격이 이제 하락하다가 나중에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 효과로 인해서 가격에 경쟁력이 있는 이제 분양 시장까지 지금 미분양이라는 즉 수요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었다는 예.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현재 이제 미분양 규모 자체가 작년 11월 기준으로 이제 5만 8천 호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제 6만 2천 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6만 2천 호가 지금 위험한 미분양이다 이죠. 미분양이 지금 6만 2천 호 수준이다. 지금이 현재 그 정도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6만 2천 호 수준 자체가 이제 그 건설 시장에서 주택 건설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미분양의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참 건설산업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6만 호를 마지노선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험선, 한계선이 6만 호 그렇죠. 정도다. 시장 내에서 미분양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소화된다든지 해서 네. 감내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우리 6만 호 선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것을 넘어섰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자체가 6만 호를 넘었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속도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 네, 그래서 거의 월별로 해서 한 달 사이에 한 10,000호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 올해 예를 들어 지금 분양 예정인 물량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 규모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 시장, 주택 건설 시장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분양 상황이 한계선이 한 6만 호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 분양이 안 된다는 거니까 물건으로 하면 안 팔린 거잖아요. 아파트가. 그렇죠. 예. 예. 아니 안 팔린다고 해서 정부가 이걸 다 사주는 게 맞는지 우리 자동차 안 팔린다고 정부가 사줄 수 없는 거잖아요. 집 안 맞습니다. 팔린다고 사줘야 됩니까 이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깊은 속내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주택 분양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혹은 공공기관이 나서서 그 해당되는 분양 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 시장 경제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그 미분양이 초래되게 된 원인을 한번 짚어보게 되면요. 이전 정부가 과도하게 이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해서 주택 건설 시장에 사실은 개입을 많이 했었죠. 전 정부가. 네, 그래서 가격 부분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적절한 시기에 그 해당되는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것을 억제시키는 여러 가지 가격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둔촌주공 최근에 서울 시내 둔촌주공 사태를 보더라도 분양가와 관련된 논란으로 해서 분양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현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나름대로 건설업계들도 굉장히 조금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만 했으면 분양 잘 했을 텐데. 그렇죠. 우리 놔뒀으면 정부 각종 규제로 분양을 못 했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달라. 너무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그런 측면에다가 지금 또 건설업계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단순히 이제 여러 가지 수요 심리가 억제되어 눌러져 있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공급하고 있는 분양가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설 인건비도 매우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전체적인 분양 가격은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에 맞는 가격이라 하더라도 주변의 시세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핵심적인 매력은 주변 시세 대비해서 60-70% 정도의 선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운 신규 분양자들한테 이제 간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현재는 그러한 그 신규 미분양되는 물량들의 대부분 가격대를 보게 되면 주변 시세가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경쟁적인 어떤 효과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욱더 미분양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LH를 통해서 사준다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LH도 빚더미잖아요. 네, 그렇죠. 제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사줘요? 그러니까 LH가 사준다는 게 뭐 여유 자금이 많아서 충분한 그 시중에 있는 미분양 물량을 다 흡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LH에서는 그동안 하나의 업무의 그 일환으로 인해서 상품으로 이제 매입 임대 제도를 갖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저렴한 주택을 사가지고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갖다가 충분히 보완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서민들에게 더욱 저렴하게 임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매입 임대를 해왔고요. 그동안의 매입 임대의 주로 대상들은 이제 아파트 시장은 그동안 너무 화랑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다세대라든지 뭐 다가구라든지 이제 이런 주택, 그다음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이 주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분양 주택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이제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그리고 또 LH가 주로 매입하는 것도 이렇게 지금 임대 시장에 활용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주로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아, 준공 후 예, 그러니까 준공이 분양 됐는데도 단계에서 우리가 선분양을 주로 이제 우리 대부분 부동산 시장에 많이 하다 보니까 선분양인데, 선분양하고 있는 그런 주택을 단순히 미분양됐다고 해서 매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었으나 이게 미분양 상태에 있는 그런 주택들을 좀 적절하게 여러 가지 이제 선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흡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그 미분양 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약 7,000호가 지금 넘는 상황입니다. 7,000호. 네, 지금 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미분양 주택,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민들에게 또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예. 사실은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LH가 내 코가 석자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LH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역대에 있어서도 지금 재정 상태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예전에 이야기하기로는 뭐 하루 이자가 뭐 100억에 해당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자 자체를 갖다가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감내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도 LH로 하여금 더욱더 그래서 26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부채 비율을 현재 한 221%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207%로 줄이도록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공교롭게도 2020년도에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요. 이 LH에서 2020년도에 미분양 주택 15,000호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8,900억의 손실을 봤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LH로서는 정부의 요청이 있게 되면 따르지 않을 수는 없는데 부채 문제도 있고 예. 기존에 또 적절하게 아마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뭐 서류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러한 굉장히 부채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LH가 실질적으로 정부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뜻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고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근데 이게 이 지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렇게 검토한다고 하는데 네. 그럼 준공후 미분양 7,000호가 있는데 그걸 뭐 촬영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LH가. 네, 네.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그렇죠. 어떻게 삽니까? 어느 건설회사 걸 사주고 이게 참 그렇죠.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일단 제가 볼 때 작은 부분은 아마도 LH 자금보다 그쪽 보충 설명 네. 잠깐 드리면 LH 자금보다는 아마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예, 그러니까 네. 매입하는 작업 자체는 네. LH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하되 아마 작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약 한 47조 정도 있는 상태에서 네. 그것을 적절하게 한 27, 8조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들이 아마 검토될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제 어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당되는 주택을 어느 업체의 어떤 규모로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 다 선별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과거에 있어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주어서 건설업체에게 도움을 준다는 효과 자체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는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까지. 그리고 LH가 뭐 어렵게 해서 사줬는데 네.
계속 뭐 어떻게 임대도 잘 안 된다든지 네, 그렇죠. 빈집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좀 주택을 구입했는데 만일 주택 가격이 더욱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 자체는 정말 LH든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을 하든 그 자체가 굉장히 또 다른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게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연끌이라든지 부득이 샀는데 지금 상당히 위기에 몰리고 있는 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그 방향성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저는 말씀을 하시니까 영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어렵게 집을 큰 이자로 지금 이자 빌려서 산 사람들 네네. 지금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데 네. 이 사람들 걸 좀 이렇게 사줘가지고 그분들한테 전세나 월세로 살게 하고 네네. 나중에 되팔게 하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 걸 설령 뭐 집을 사준다면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도 이제 맞는 말씀이 지금 사실은 연끌족들이 굉장히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시장 상황이 너무나 급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자 때문에 못 견디고 던져버리면 겪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주택 시장에 정말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이제 옳으냐 하는 부분은 그 건설업체의 주택을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연끌 쪽에 있어서도 주택을 국가가 나서서 사준다는 건 여러 가지 또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연끌족들에 있어 도움을 주고 싶다면 주택을 매입해 주는 것보다 시장 상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금리 급등의 길을 갖다 지나게 되면 또 안정기로도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택을 자기가 살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보유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금리 부분이라든지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시장 개입에 대한 논란을 회피하면서도 시장 상황에서도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느 정도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에 가장 합리적인 지름길이 아닐까. 이자 부담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네네네. 그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한국부동산원 이제 1월 둘째 주 이번에 둘째 주 발표가 된 거죠. 네네. 어떻게 나왔어요? 이번에 둘째 주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1.3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의 그 업무 보고, 국토부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 완화를 갖다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발표를 했었고 그 부분들이 지금 지난주 1월 3일 날 이제 발표 이후에 이제 그 나온 그 주택 그 시장에 있어서 가격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먼저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주택 가격의 하락 자체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2023년에 들어서 두 번째 주인 이번까지 사실은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락폭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난해 1.3 대책의 효과로 인해서 시장의 거래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규모가 이제 사실 서울을 비롯해서 이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하락폭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은 일단은 우선 성급하게 판단 내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상당히 그동안의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 2주째 중단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에까지 어느 정도 과도하게 지금 짓눌려 있던 수요 심리가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아마 정부의 여러 가지 많은 추가적인 어떤 보완 조치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도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반등한다든지 또 다시 과열된다든지 그런 부분의 논란은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경착륙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1.3 대책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연착륙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추가적인 규제 완화 이런 게 좀 혹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아직도 사실은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1.3 대책에서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초안 문제라든지 또 분양가 상한제 문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서도 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 해제가 됐던 부분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로 인해서 시장에 남아 있는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기존의 1.3 대책에서 나온 부분들 가운데 추가적인 입법 조치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면은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 수요 심리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그리고 또 금리 쪽에 있어서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쪽의 동향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기가 아마도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과연 정부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